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도 역시 그리스 로마 에세이입니까? 네, 전병희 선생이 번역한 그리스 로마 에세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지금까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키케로, 어제는 세네카 얘기를 했고요. 예. 오늘은 플루타르코스 편입니다. 플루타르코스. 예. 네, 플루타르코스 하면 영웅전으로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한국어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죠. 이 그리스 로마의 아주 쟁쟁한 영웅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윤리론 집이라고 해서 에세이도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오늘은 이 수다에 관하여라는 책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입에 올리기가 싫은데 자한당의 나경원 대표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 키케로, 세네카, 플루타르코스까지가 다 로마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 로마 에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사람이지만 그리스 문명 또는 그리스 문화를 선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이 한문으로 글을 썼죠. 그리고 중화 사상에 빠져서 못 태어나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BC 2세기에 그리스를 정복했음에도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의 정신, 그리스 언어, 그리스 문화에 대한 향수, 그리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에 관한 책들 읽다 보면은 그리스어도 못하는 촌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한다는 게 교양의 수준을 나타내는 잣대가 됐던 거죠. 해서 우리가 쭉 보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 사람들인데도 그리스어로 글을 쓰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리스 로마 에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용되는 그 문장들이 대부분 그리스의 비극이나 희극들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그리스의 사상가들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때 많은 글들이 중국의 예를 들어오듯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이 연속선상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플루타르코스의 수다에 관하여를 보면은 수다라는 말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수다 그러면 수다를 떨다 할 때 흔히 이런 용법을 쓰죠. 저 여자들은 수다를 참 잘 떠네. 저 남자는 참 수다쟁이야. 남자답지 않게. 뭐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번역자도 이 수다를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리스어 그 원어가 아돌레스키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악이 없는 지루한 잡담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수다를 떨다 할 때 얘기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경솔하고 위험한 발설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를 떨다 할 때 악이 없는 지루한 잡담. 무익하지만 별로 악이 없는 얘기들 있을 수 있죠. 잡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솔하고 위험한 발설을 또 이 수다라고 번역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뜻으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솔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플루타르코스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언어란 무엇인가, 말의 힘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또 비밀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런저런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면은 말하는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신뢰는 듣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지성과 깊은 그 성찰을 경유하지 않은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들을 해칠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도 해치는 거죠. 말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늘 경계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야말로 플루타르코스의 말 맞다나 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악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지만원 씨를 보면은 그 말씀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이 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의 도구이자 가장 큰 악의 도구라는 것이다. 이건 플루타르코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새치혀가 저지르는 이 죄악들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새치혀가 또 얼마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도 잘 압니다. 근데 어떤 유머 감각도 없이 그야말로 원함과 분노로 가득해서 이 누구를 향해서 퍼붓는 이런 이 저열한 언어들은 그 듣는 사람들을 해치고 듣는 사람들을 모욕할 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얕은지 자기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전제해서 플루타르코스의 수다에 관하여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책을 펼치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현명하지 못한 사람에게 현명한 말을 들이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라고 에우리피데스의 말을 인용하는데 소규의 경읽기다 뭐 이 말씀이죠. 네, 예.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이런 얘기 해봐야 그 짐승맛도 못한 자들이 뒤에 듣기를 하겠습니까만 예. 그래도 해야죠. 예. 우리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다쟁이들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경솔하게 발설하는 자들이라고 일단 전 정의하겠습니다. 수다쟁이들은 아마도 귀가 마음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혀와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을 마음에 간직하는 데 반해 수다쟁이들은 말을 흘려보내며 실속 없이 시끄럽기만 한 빈 수레처럼 요란스레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다쟁이들은 저렇게 경솔하게 말을 내뱉는 자들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고향 말대로 말하자면 심벅심벅 말 내뱉는 자들은 귀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 가지고 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마음에 간직하는 데 반해 그 작자들은 말을 흘려보내면 실속 없이 시끄럽게만 한 빈 수레처럼 요란스럽게 사방에 돌아다닙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모욕하고 해치고 그리고 이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관계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예. 저는 이 입에 올리기가 싫어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다에 관하여서 이 혀에 관한 얘기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인체 가운데 자연이 혀만큼 안전하게 울타리로 둘러친 부위는 없다. 자연은 혀를 지키기 위해 그 앞에 이를 배치했으니 말이다.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내부의 이성이 침묵의 고삐를 당기는데도 혀가 복종하지 않거나 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를 흘릴 때까지 혀를 깨물어 그 불복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그 종말은 재앙이다. 라는 에우리피데스의 말은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보물창고나 광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고삐 풀린 혀를 두고 한 말이다. 문 없는 집이나 끈 없는 주머니는 그 임자에게 아무 쓸모도 없다고 믿으면서 자기 입에는 문도 달지 않고 자물쇠도 채우지 않아 마치 흑해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끊임없이 말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말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수다쟁이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믿음은 모든 말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듣는 사람들 믿게 하는 것이 말의 고유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다쟁이는 사실을 말해도 남들이 받아주지 않는다. 항아리에 밀을 넣고 봉에 두면 양은 늘어도 질은 떨어지듯이 말이 수다쟁이 입에 들어가면 거짓말이 늘어나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딱딱 와닿죠? 예. 말이 그 수다쟁이의 입에 들어가면은 그 경솔하게 말을 내뱉는 자 입에 들어가면은 거짓말이 늘어나서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신뢰와 기쁨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심벅심벅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고삐 풀린 혀고요. 그리고 문 없는 집이나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그것은 바로 종말을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재앙을 부른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선정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마치 어떤 운명처럼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서 정말 화가 났는데 네. 이 책이 딱 요 플루타르코스가 수다에 관하여가 딱 펼쳐지네요. 네. 아마 이 종말의 재앙이 저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신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을 멋지게 잘한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미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판도 정말 유머를 포함해서 다양한 수사들, 깊은 그 품격들을 동원해서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기열전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사기열전에 봐도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의 그 미학들이 있어요. 그게 수사학이 있고 이 웅변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철학도 없고 어떤 수사도 없고 이제 수사학이란 말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그 믿음도 신뢰도 주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면서 저렇게 이 악마처럼 웃어대는 자들 보면은 저는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겠지만 또 모르죠. 언제 들을지.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이 플루타르코스의 말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몇 마디만 더 보죠. 수다쟁이에게는 무엇보다 말이 여러모로 포도주와 비슷하다는 점을 일깨워 줘야 한다. 뭐 일깨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즐거움과 교제를 위해 생겨난 포도주이지만 희석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마시면 불쾌해지고 취하게 된다. 말도 인간과 인간을 가장 즐겁게 이어주는 수단이지만 생각 없이 잘못 사용하면 반인간적이요 반사회적인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즐겁게 해주려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경탄받으려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사랑받으려던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된다. 어떻습니까? 예. 네, 이 포도주의 비유가 참 멋지죠. 예. 그래서 이 말도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정말 훌륭한 수단이지만은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반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다른 정념과 폐해는 정념이라 어떤 감정을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되게 위험하거나 역겹거나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이 함부로 내뱉는 말들, 이 수단은 세 가지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프루타르코스는 일갈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뱉는 이 말들의 속성은 뭐냐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역겹기도 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당대표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위험하죠. 네. 그리고 역겹죠. 예. 그리고 우스꽝스럽죠. 네. 이런 그 다른 그 못된 정념들이 포함하고 있는 속성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 얘기가 아니고 프루타르코스 얘기입니다. 예, 프루타르코스의 이 예지적 능력도 훌륭하지만은 이걸 골라내는 저도 상당히 훌륭한 편이죠. 그렇습니다. 왜 웃으세요? 예. 너무 적절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놀라워서 그랬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김 PD가 다 얘기해 주실 테고. 수다의 관다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프루타르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예.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더는 것과는 다르다. 말은 해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자신을 위해 말하거나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말하거나 소일거리나 그때그때의 활동에 양념을 쳐 서로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말한다. 그러나 말이 말하는 사람에게 쓸모가 없고 듣는 사람에게 불필요하며 즐거움도 우아함도 없다면 왜 말을 하는가? 말도 행동과 마찬가지로 무익하고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그 입 닥쳐라. 그 입 닥쳐라. 아이, 깔끔하게. 예. 네. 이게 우리 프루타르코스의 수다의 관할을 빌어서 이 말의 가치, 말의 의미를 모르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저 역겹고 우스꽝스럽고 정말 반인간적인 반사회적인 자들에게 수다가 함부로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나경원 씨가 판사도 지내고 또 뭐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사학재벌로서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똑똑할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헛똑똑이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누군가의 칭찬이 없으면, 누군가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돈이다, 기득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어제 그 도발은 굉장히 의분에 차서 한 것이 아니라 뭐 의분에 차면 욕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 칭찬하는 주체가 조선일보일지 일본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의 행태는 언제든 가변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주체가 힘이 있으면은 주체의 그 요구와 또 그 욕망에 맞춰서 발언하는 앵무새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그렇게 뭐 주체적으로 자기 목소리 내고 또 불이익도 감내하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지만 아주 전형적으로 쇼인도 정치를 하는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되네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조롱 속의 앵무새이기도 하고 쇼윈도의 마네킹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명문대학인이 판사니 하는 그럴듯한 간판 내밀고 저런 짓 하고 다니는데 그거 다 헛것들입니다.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저 내면이 얼마나 공허한지 오로지 있는 것이란 기득권. 그렇죠. 뭐 자신을 지켜주는 것 돈밖에 없다는 그 생각이 그 똥물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품격 없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그 본회의 마치고 나와가지고 V 표시 같은 거 냈잖아요. 야, 내가 보면서 이것들 봐라. 아주 생각대로 저렴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저렴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 그만하죠. 네. 더 떠올리고 싫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유쾌하고 예. 격조 있게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싸울 때는 정말 개처럼 물어뜯고 싸워야 되지, 당연히. 그들은 욕설이 격조 없다고 말하는데 교수님 정말 네. 욕은 무조건 다 격조가 없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욕은 한국어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고요. 네. 욕설에 관한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한국인들의 정서에 흐르는 정말 하나의 미학이 있습니다. 욕설의 네. 미학이라는 게. 예, 예. 네, 이 욕설을 이 품이 없고 시정잡배들의 말이고 그렇다 그러는데 네. 욕 안 하고 껍데기만 우아하게 말하는 새끼들이 더 파렴치한 새끼들이 많습니다. 그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